지루해 죽겠네. 어쩌다 날아오는 벌레만 봐도 즐거울 지경이라니까. 벌레다. 윙윙거리면서 날 비웃으러 온 걸까? 아니면 어떻게든 인간의 윤리로 날 감화하러 온 걸까? 어디 지켜보도록 하지. 시황사 판관은 동료를 포기하지도 순순히 날 놓아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루한 장기전이 되어버렸지. 과연 선주 사람의 명줄이 길까? 세양의 인내심이 더 강할까? 뭐, 시간은 내 편이야. 선주 사람이 인간성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는 이상 말이지. 항복이라니? 내가 왜 항복해야 하는데? 넌 내가 이 명관이란 폐성만 쥔 채 쓸데없이 저항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시황사가 날 어찌하지 못하는 이상 이 대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판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지. 게다가 얼마 전에 너랑 그 판관들도 내 장난감이 될 뻔했잖아. 그 경비견이 소란만 안 피웠어도. 할 말 없으면 귀찮게 하지 말고 가. 드디어 오셨군요. 당신이 없는 요괴 퇴치팀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투라면 나도 꽤 한다고. 맞았었어. 너는 깨어있을 때가 가장 듬직하다니까. 레빈이 너 자꾸 나 놀리면 가슴에 얹은 바위 깨기 공연 다시는 안 도와준다. 문서에 기록된 정확한 이름은 시황사 관할세양 탈출 사건 특별처리 행동팀이죠. 시황께서 직접 공포한 팀이에요. 얼마 전 유언 사건을 잠재운 후 무사하신 여러분을 초청해 각자 제일 자신 있는 방법으로 세양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네, 시황께서 직접 조서를 내리셨어요. 자세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대충 뭐 때문인지는 알겠어요. 곽향님은 판관이고 전 운기군이잖아요. 파견의 책임은 시황사에 있죠. 이분 역시 나부를 위해 힘쓴 천의 친구라지만. 근데 왜 레빈이까지 이 일에 말려든 걸까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알겠다. 너 내가 도움은커녕 민폐만 끼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주의 모든 꽃과 풀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듯 게네빈 씨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길거리 예술가이자 스트리머이니 어떻게 해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미 게네빈 씨에게 어떤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뒀어요. 쏘쏘 들었지? 이번엔 분명히 내가 도움이 될 거야. 시황사의 앞잡이로 모두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내가 똑똑하진 않지만 앞잡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 않아? 판관 각향이 명을 받아 여러분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모두 세양에 관한 문제만큼은 반드시 곽향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향이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게요. 곽향님, 그럼 가시죠. 곽향님이요? 그냥 향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임무를 제게 맡기실 줄 저도 몰랐어요. 꼬리님도 사라지고 시황사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용광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세양이 나타났어요. 지금 유언에 봉인된 부연을 제외하곤 다들 여기저기 도망쳐버렸죠. 시황사의 연구에 따르면 세양은
인구가 밀집된 곳으로 이동해 숙주를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양이 있는 곳엔 해명할 수 없는 심령 사건이 일어났곤 하죠. 게네빈 씨, 그 사이트 좀 보여주실래요? 제 계정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팔로워가 얼마 안 돼요.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경험대로라면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심령 사건을 제보할 거예요. 사실 이게 좀 그렇긴 해요. 딱 봐도 거짓말인 정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글만 봐선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도 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갖 헛소리를 지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네? 네, 시황사 명관들도 암암리에 조사해 줄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라? 네빈이가 가장 잘하는 거긴 하죠. 평소에도 온갖 잡기를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심령 애호가 사이트에서 구독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 귀신을 잡는 그러니까 내 말은 세양을 잡는 과정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면 돼. 우린 지금 시황사의 심부름꾼이라고. 누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소재가 있겠어? 하나님이 동의했어요. 세양을 잡는 과정을 업로드해서 팔로워를 늘리고 그 팔로워를 이용해 더 많은 세양을 잡는 선순환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던걸요? 잠깐! 이렇게 되면 은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세양은 감정을 먹고 사는 괴물이에요. 피해자를 조종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보여주죠.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게네빈 씨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려가 돼서요. 제 생각엔 은밀한 작전을 펼치면서도 얼마든지 심령 사건을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같은 일이잖아요. 피해자 이름은 가리고 우리가 세양을 봉인하는 모습만 올릴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는 영상에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네비니의 심령 탐험! 온기군 미소녀! 단 3초 만에 귀신도 울게 만든다! 세양 체포 작전에 오락적인 요소를 조금 부여한다면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대중들은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럼 맹목적인 공포심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야, 왜 또 날 끌어들이는 건데? 뭐, 일리 있는 말이란 건 인정할게. 같이 해줘서 고마워. 물론 새로운 테마 방식이니 신뢰가 안 가겠죠. 잠시만요. 제가 일단 사이트에서 정보 좀 찾아볼게요. 아무거나 골라서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들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미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백로님의 탈출? 이게 뭐가 이상한데? 용녀님은 원래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치시잖아? 지금 포인트가 탈출이 아니잖아. 더 읽어봐. 그 단정사 의사가 백로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지셨다니까? 그래서 의사가 그대로 넘어졌어. 댓글을 보니 목격자도 꽤 되는 것 같아. 용녀님께서 탈출 마법을 익혔을 리는 없고. 세양의 짓이 맞는 것 같아요. 세양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속이는 데 등하거든요. 다른 이의 모습으로 동갑해 장난을 친다는 문헌 자료도 있고요. 그럼 뭘 더 망설여요? 어서 움직입시다. 일단 목격자부터 만나볼까요? 출발하기 전에 일단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게 좋겠어요. 세양이 뭘 하려는 건지, 뭘 할 수 있는지 안다면 빙이 된 숙주를 구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격자에게 직접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세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인데 저희에겐 또 다른 정보원이 있어요. 그 세양들 한 방에 갇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보연을 만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만 그자는 분명 절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어쩌면 저희 잡아먹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보연은 꼬리님한테 당한 적이 있고 화가 많이 난 상태일 거예요. 승부욕을 제대로 자극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부기... 네빈이 나부기단? 이게 뭐하는 사이트야? 이거 어떻게 읽어? 나부기담이라고 있는 거야, 이 바보야. 나부기담은 나부선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심령 사이트예요. 미스터리 사건에 관심이 있는 나부 주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죠. 자신이 겪은 심령 사건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귀신 목격담을 읽다 보면 담력을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가끔씩 들여다보곤 해요. 저희는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심령 사건 해결을 빌미로 세양에 대해 조사할 겁니다. 명관 명의로 일일이 수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비효율적인 데다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숙주가 혼란을 느낄수록 세양의 통제가 더 강해질 거예요. 제 계정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팔로워가 얼마 안 돼요.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경험대로라면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심령 사건을 제보할 거예요. 사실 이게 좀 그렇긴 해요. 딱 봐도 거짓말인 정보가 있는가 하면 그냥 글만 봐선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도 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온갖 헛소리를 지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거네? 네, 시황사 명관들도 암암리에 조사해 줄 거예요. 지루해 죽겠네. 어쩌다 날아오는 벌레만 봐도 즐거울 지경이라니까. 저기 또 다른 날벌레들이 오고 있잖아. 부연,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한테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유언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절한 아가씨잖아.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졌지? 내가 어딨더라?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여기 날 찌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너희끼리 순서라도 정하고 오는 거 어때? 안 돼요. 숙주는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부연, 당신은 굉장히 사소한 실수 때문에 패배했어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꼬마 여우 아가씨, 나한테 뭘 얻고 싶은 거야? 그 경비견의 행방? 미안한데 그 자식은 진작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
그딴 건 관심 없어요. 당신은 죽을 힘을 다해 용광로에서 도망쳤잖아요. 다른 세양은 나부 곳곳에 자유롭게 누비고 있는데 당신만 이곳에 갇혀 있네요.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나더러 동족을 배신하고 너희들을 도우라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대세양 요원과 장군의 승부를 재현하고 싶으니 지금 나부의 장군을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럼 그 어떤 조건도 들어는 주지. 장군님을요? 왜? 망설여져? 겨우 그 정도 각오로 세양과 거래를 하려 했다고? 그냥 거래를 안 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 에? 곽형님, 설마? 알겠어요. 지금 신책 보러 가서 장군님을 모셔오도록 할게요. 현임 나부 장군을 내 앞에 데리고 오면 더 얘기할 마음이 생길지도. 응? 무명객, 운기군, 시황사 판관의 길거리 예술가까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군. 장군님, 절 아세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가요? 호위무사 연경에게서 몇 번 얘기 들었지. 연경의 검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나부에 몇 명이나 되겠나?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흥으로 검 삼키기 공연을 했었는데 검을 돌려주는 걸 깜빡했네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지? 장군님도 바쁘시고 세양을 처리하는 건 시황사의 의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괴들이 곳곳에 배회하게 놔두기에는... 전임 장군과 요괴가 전투를 벌였다는 건 나도 익히 들었네.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원수를 갚으러 왔다니. 과거의 악연을 나한테 풀려는 점은 좀 억울한걸? 자네, 이런 식으로라도 신세를 갚으라는 거군. 등효 장군은 내가 존경하는 선배였고 지금은 내가 그분의 일을 이어받았으니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겠군. 상대가 콕 집어 나부의 장군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니 직접 만나봐야겠네. 장군님, 세양은 사람의 육체를 빼앗는 일에 등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걱정해줘서 고맙군. 비록 요괴와 마귀를 상대하는 일에 재능은 없지만 세양이 도망친 탓에 선주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장군으로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지. 다들 일단 돌아가시게. 이 공문부터 처리하고 바로 유언으로 가지. 다들 일단 돌아가시게. 이 공문부터 처리하고 바로 유언으로 가지. 넌 유언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간, 넌 정체가 뭐지? 세양, 네가 장군과 싸워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지? 그래서 내가 왔네. 우연, 당신 말대로 장군님을 모셔왔어요. 이분이 바로 현재 신책보의 주인 경원 장군님이세요. 이자가 현임 나부 장군이라고? 방금 잠에 깬 것 같은 표정. 아무리 봐도 약해 보이는데. 등효는 어디 있지? 왜 이런 자식을 후임자로 정한 거야? 하긴 선주에서 무예를 겨뤄 장군을 뽑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긴 해.
그럼 경원 장군, 지금 바로 이 유언에서 승부를 가르는 게 어때? 내가 이기면 자유를 돌려주는 걸로. 난 네 초대를 받아들인 것뿐 싸우러 온 건 아닌데? 뭐? 안 싸우겠다고? 내 제안을 거절한 거야? 과거의 전투를 재현하기 위해 여기로 왔다면서 전투에 응하지 않는다라. 설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건가? 아니지. 인간 세상에선 전투하지 않는다와 승리는 같은 의미가 아닐 텐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 과거의 전투 때문에 네 초대를 받아들인 건 맞지만 자넨 자격이 없네. 무슨 소리! 등희원님은 나부의 장군으로서 운기군을 통솔했고 요원은 세양의 우두머리로서 수많은 유물을 거느렸지. 두 사람은 음과 양의 극을 달리는 존재. 그 둘이 싸운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자면 난 등희원님의 뒤를 이어받아 선주의 장군이 되었지만 자넨 그저 감옥에 갇힌 죄인일 뿐 요원도 아니지 않은가. 나와 싸우고 싶다면 내 규칙대로 움직여. 내 군대를 쓰러뜨리고 내 앞까지 다가온다면 그때 나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네 군대? 그래, 내 뒤에 서 있는 4명을 물리쳐야 하네. 저희가요? 괜찮을까요? 장군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직 새파랗게 어린 절 믿으시는 거예요? 네 졸병 넷만 이기면 된다는 거지? 얕보지 않는 게 좋을 걸세. 4사람 모두 자신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투지와 끈기 또한 대단한 정예 병사들이지. 오히려 너무 강한 상대를 골라준 게 아닐까 걱정스럽군. 네가 이긴다면 과거의 대결을 이어가지. 만약 네가 진다면 저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해줘야 할 거야. 거짓말도 변명도 안 돼. 어떠한가? 좋아! 이곳을 판으로 사람을 장기말 삼아 한번 붙어보자고! 저딴 쫄병으로 날 모욕하다니! 나한테도 장기말은 있다고! 장기말이여! 4명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마! 너희에게 세양의 비수를 보여주지! 네가 졌어, 부연. 잘난 척하지 마! 요원의 힘을 전부 쓸 수 있었다면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장에서는 승리도 패배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다시 싸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놀아줄게. 아, 물론 일단 전 넷부터 이기고 와야 할 거야. 그럼 당장 다시 덤벼! 잠깐만요. 그 전에 약속부터 지키시죠. 시황사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짜증나는 애송이 같은 이라고! 뭔데? 여기 이게 세양이 저지른 짓일까요? 용광로에는 수많은 세양이 봉인되어 있었으니 가능성은 있지. 복수를 원하는 자, 호기심이 많은 자, 굶주린 자. 그 많은 세양 중 누가 용녀를 데려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래도 의심 가는 자가 있긴 해. 예를 들면 적이라든가. 자기는 노는 걸 좋아해. 인간을 조종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자식이지. 요원의 조각들 중 용녀를 데려갈 수 있는 잔 자기뿐일 거야. 1000년을 넘게 봉인되어 있었으니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라 이 말이지.
아마 자기도 시간 끌 거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 친구를 찾고 있을걸? 사실인 것 같군요. 세 양은 각자 성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숙주의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싸우기 좋아하는 전사에게 빙의하면 점점 더 용맹해지고, 장난기 있는 아이에게 빙의하면 동심으로 가득 찬 유령이 되는 거죠. 백로님은 맨날 금조각상 거리로 몰래 도망 나왔어요. 딱 봐도 자유를 갈망하는 어린아이던걸요? 좋아요. 이제 단서를 얻었으니 일이 더 수월하겠어요. 이봐, 너희! 아직 내기는 끝나지 않았어! 한 번 더 싸우자고! 나쁜 자식! 그거 한 번 이겼다고 의기양양하긴! 덤벼! 다시 싸우자고!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군. 그럼 어서 가봐. 새 양을 봉인하는 일을 부탁하지. 고맙습니다, 장군. 어서 출발하자. 다 끝난 거야? 내가 단서까지 제공했는데 왜 아직도 빈손인 거지? 한바탕 더 싸울 거 아니라면 썩 꺼져. 뭐 어차피 내게 다시 부탁하러 오게 될 테지만 두고 봐. 새 양은 본래 뿌리가 없는 자유로운 화염이었어. 그런데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류의 포로가 되었네. 아쉽군. 동정이라기보다 관조라고 해야 할까? 우리의 처지도 새 양과 별다를 게 없네.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욕심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자신의 운명에 얽매여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이 바로 승패에 대한 직감이지. 내 직감이 너희들의 승리를 말해주던걸? 아주 먼 옛날 적의 침략으로 선주 전체가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네. 그때 인간 영웅이 나타났어. 그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양의 조상 부싯 황제와 계약을 맺었지. 부싯 황제는 선주의 조력자로서 전투에 참여했어. 그리고 부싯 황제는 인간 영웅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육체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영웅들 중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부싯 황제도 원기가 크게 상해 이 거래는 흐지부지 되어버렸어.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러 인간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지만 세양은 아니었지. 세양은 배상을 요구했고 이를 잊지 않았어. 등효 장군과 요원의 결투도 이로 인해 벌어진 걸세. 시왕사와 협조하여 세양을 봉인한다.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핑계 아닌가. 오늘은 휴가라고 생각하고 유원의 풍경을 즐겨야겠어. 바람이 너무 찬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말이야.